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공지에 대한 클래스 생성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new java 클래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창을 또 열어야겠죠. 그래서 new java 클래스 창을 열고 소스 폴더는 src 폴더고요. 패키지는 com.awl.app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명은 노티스라고 정의했고요. 생성되는 파일은 notice.java라고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퍼블릭으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자, 메인 화면은 이미 메인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다시 액티비티를 호출해서 중첩된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이 클래스는 서브 액티비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점점 과정을 진행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해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자, 그래서 notice.java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는데요. 자, 퍼블릭으로 선언했고, 그리고 클래스로 이름은 notice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기본 퍼블릭 객체들을 선언했는데, 첫 번째 act라는 액티비티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화면이 무엇이다라는 걸 전달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rray list, 이건 데이터 객체를 받기 위한 선언이죠. 그래서 얘는 이거는 notice ma 다라고 이렇게 객체를 선언했고, 그 다음 태그는 이제 로그캣에다가 로그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류명입니다. 그래서 notice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은 UTF-8로 사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UTF-8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전부 다 퍼블릭으로 해서 외부 클래스에서 이 notice라는 클래스를 호출할 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퍼블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tice 클래스에 대한 이제 기본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를 특별한 전달 변수 없이 사용할 때에 대한 생성자고요. 두 번째는 액티비티 값을 대입을 하면서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생성자죠. 그래서 전달받은 액티비티 값을 act라는 퍼블릭 객체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소스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웹서버와 통신하는 소스 부분인가 보죠. 소스는 같은 소스고요. 생성자를 위해서 노티스에 대한 생성자를 처리했으니까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구문이 바로 이 메소드입니다. get xml data list라는 메소드인데요. 웹서버에서 공지사항에 대한 목록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한 주소를 정의하는데요. 그 주소는 dxml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고, 주소는 http://www.awl.com/android/notice_list_main.php 아까 본 화면 소스죠. 이 소스를 이 경로를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서 로그캣 i 인포메이션이죠. 로그캣에 출력을 하되 분류명은 위에서 notice라고 정했으니까 태그 notice이고, 그 다음에 URL 주소를 로그캣에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죠. 포스트 방식으로 웹서버에 요청하기 위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는 array list를 사용하는데 안에 있는 array list의 구체적인 형태는 name
value pair 형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임시 변수를 http palms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new 구문링에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죠. array list다. 어떤 array list냐? name value pair 형식이다. 여기에서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네요. 전달 변수를 딱히 사용하지 않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전달 변수를 전달을 하려면 http palms.add 해서 전달 변수를 하나씩 추가를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new 인스턴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basic name value pair 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변수명을 넣고 여기에 값을 이렇게 넣어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 없어서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장에서 설명했던 웹통신 객체를 이용하고 있죠. CMS HTTPD 라는 클래스를 new로 인스턴스화해서 임시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코딩을 통신할 때 인코딩 값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 위에 선언할 때, 퍼블릭으로 선언할 때 UTF-8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 값을, 이 구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CMS HTTP 클래스에서는 딱히 정의가 안 되면 UTF-8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UTF-8로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CMS HTTP 클래스에서 send post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웹 통신을 합니다. 어느 주소하고 통신하냐면 DURL이라는 거는 이 주소를 의미하죠. 그리고 전달 변수가 있으면 이 객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 그래서 통신이 끝나면 문자열로 스트링으로 템프 데이터 전달받아서 템프 데이터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에서 로그캣에서 데이터 통신 상태를 감시하고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렇게 log.i 태그 웹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문자열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 봤습니다. 이 XML을 전달을 받아서 이 XML을 해독을 해서 그 행 데이터에 아까 리스트 아답터죠. 그 리스트 아답터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리스트 아답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객체형이 리스트 어레이였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어레이에 대한 형태는 notice main ite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형에 대해서 임시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고, new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XML2 해시맵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되어 있는 XML 데이터를 해독을 해서 해시맵이라는 객체에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 메소드는 아직 본 적이 없죠. 밑에서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래서 해시맵의 해시맵의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이 해시맵도 역시 구체적으로 형이 어떤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해시맵은 스트링, 키값은 스트링이고 데이터도 역시 스트링, 문자열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ML을 분석을 해서 총 데이터의 레코드 값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는 count라는 변수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hm.해시맵 객체죠. hm.get 해서 count라고 하면은 레코드가 몇 개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은 문자열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자열이고요. for 구문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려면, i와 비교를 하려면
인티저로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로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integer.parseI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레코드의 개수를 정수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0에서부터 레코드 개수만큼 반복을 할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는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일씩 증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어레이 리스트에서 사용할 리스트 아답터에서 사용할 이 객체에다가 파싱한 XML을 파싱한 데이터를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어레이 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어레이 리스트.add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 이 어레이 리스트는 노티스 메인 아이템이라는 그 구조체에서 클래스에서 선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new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정의를 했었죠. notice main item에서 가로 열고 첫 번째 제목, 두 번째 등록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해시맵에서 제목을 가져오려면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브젝트 제목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i번째인 거, 이 규칙은 이제 밑에서 이 메소드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목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몇 번째에 있는 등록일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해시맵에 있는 데이터를 리스트 아답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형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공지사항에 대한 리스트 아답터는 노티스 리스트 아답터라는 클래스였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new 인스턴스 구문을 이용해서 선언을 하는데, 현재 화면이 어떤 화면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act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i layout.notice underbar row main, 행 레이아웃이 어떤 거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 레이아웃에 매핑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다 라고 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렇게 한 노티스 리스트 아답터의 객체명을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화면에서 객체를 찾는데 r.id notice list main, 그 메인 공지사항을 출력한 화면이죠. 이 객체를 찾아서 리스트 뷰 객체죠. 리스트 뷰 객체로 형변을 한 다음에 notice list main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notice list main 결국 이제 목록 뷰의 set adap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떤 아답터를 사용해서 목록을 출력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떤 목록 아답터냐면 notice list adapter, 즉 여기에서 정의한 아답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목록이 행 레이아웃과 리스트 아답터를 통해서 행 레이아웃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ML 리스트 get XML 데이터 리스트 메소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 보면, 웹서버에서 XML 문서를 받아오고, 그리고 XML을 해독해서 해시맵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리고 해독된 데이터를 리스트 아답터에 출력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XML을 해시맵으로 해독하는 방식을 이 사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XML을 해독하는 메소드를 소스를 보기 전에 먼저
XML을 해독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XML을 해독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돔 파서와 섹스 파서와 풀 파서가 있습니다. 이 돔 파서는 돔의 약자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웹브라우저가 HTML 문서, 이 HTML 문서 역시 XML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가 XML 문서를 해독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XML 태그 전체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해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HTML이 있으면 이 HTML이라는 XML을 화면에 전체를 다 출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일부를 해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돔 파서 방식이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섹스 파서는 이 SAX라는 이 약자는 Simple API for XML이라고 해서 XML에서 필요한 부분을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만 골라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섹스 파서라고 하면 XML 해독하는데 성능이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방식을 사용하지만 결국 전달받은 XML을 전체를 해독을 할 거면 섹스 파서나 돔 파서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전부 다 해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풀 파서는 도큐먼트 개념을 가지고 XML을 해독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시작과 끝 부분을 태그로 인식을 해서 하나씩 반복하면서 해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제 XML 해독기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방식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XML2 해시맵이라고 해서 XML을 해독하는 방식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례는 돔 해독기, 돔 파서를 이용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XML2 해시맵이라는 이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받은 데이터는 템프 데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XML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XML을 해독을 해서 자바에서 활용하기 편한 해시맵 객체 형태에 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시맵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스트링 키가 스트링이고 값이 역시 스트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해시맵 .put이라고 해서 이제 키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 있는데 count라는 거는 레코드의 개수로 사용할 키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개발자가 임의로 정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해독을 아직 안 했으니까 최초에는 0 값을 대입을 해서 레코드가 제로이다 라고 이렇게 초기화 시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트라이 캐치 구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파서 해독기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밑에서 구사하고 있는 구문에는 딱히 오류가 없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돼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 구문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을 하면 토스트 메이크 텍스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토스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파이널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토스트 점 make 텍스트에서 호출을 하면 알림 형태의 대화 상자가 떴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거죠. 토스트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는 현재 화면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꼭 정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매개 변수의 act, 현재 액티비티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get 메시지 하면은 이제 오류 메시지를 받아옵니다. 이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10이라고 입력한 거는 10초 동안 노출시키겠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show라는 명령이 이제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 되죠. 그리고 개발자가 오류가 났을 때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log.e 해서 에러 로고를 발생시켰습니다.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만 로고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에 대한 g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 해독 구문을 보겠습니다. 돔 파서는 document build factory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new instance에서 인스턴스화를 시키고요. 그래서 그 도큐먼트 빌더를 doc bf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도큐먼트 팩토리에서 다시 .new document builder에서 도큐먼트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그 문서 해독 빌더를 호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객체명을 docb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문은 초보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돔 파서를 사용할 때 이 정도의 기본 구문을 선언을 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차차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템프 데이터, 해독할 XML 데이터죠. 이거 .getByte 하면 바이트형으로 받아올 수 있는데 getByte를 할 때는 반드시 인코딩이 어떤 건지를 정의를 해줘야지 바이트 형태로 변환을 자바가 해내죠.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변수를 대입을 했고요. 이 값은 현재 UTF-8로 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 input stream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문자열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바이트로 변환한 다음에 input stream 형태로 변환을 해서 is라는 객체에 모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docb 즉 도큐먼트 빌더죠. 도큐먼트 빌더 .pass 이 도큐먼트 빌더가 결국에는 돔 파서의 핵심인 XML 해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클래스죠. 그래서 pass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is input stream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해독을 한다. 그래서 도큐먼트 형태로 기록을 변환을 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데이터는 이제 doc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doc 안에 있는 도큐먼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는 구문이죠. doc.get document element 도큐먼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 요소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엘리먼트 객체를 리스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다시 list.get element by tag name 태그 이름으로 요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엘리먼트를. 그리고 요소 이름은 태그 이름은 데이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데이터 리스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객체의 형은 노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XML을 얘기할 때는 계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각각의 하나를 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노드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 노드가 결국에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한 줄씩 이렇게 호출해서 해독을 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인티저 C라는 객체를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반복 구문이 시작됩니다. i 콜은 0에서 몇 번을 반복하면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한다 해서 데이터 리스트 get length 하면 이제 목록의 개수가 나오죠. 목록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겠다. i는 일씩 증가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 item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아이템을 가져와라 해서 아이템 한 줄을 데이터 레코드 한 줄을 가져온 상태고, 그 상태에서 get child knows 하면 그 한 줄의 데이터 안에 있는 객체의 다시 말해서 뭐 제목이나 뭐 등록일이나 고유번호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거를 데이터 노드 리스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것도 형태는 이제 노드 리스트 형태고요. 이 안에 이제 제목, 뭐 등록일, 그리고 고유번호 이런 정보가 있죠. 컨텐트 내용까지요. 로그캣의 디버깅을 위해서 개발자가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고를 출력을 했고요. i니까 이제 인포메이션 로그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에서 데이터 노드 리스트 get length에서 노드의 개수, 필드 개수죠. 필드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 자, 다시 이제 j 반복을 합니다. j로 반복을 하는데 데이터 노드 리스트 get length라고 하면 이제 필드의 개수가 됩니다. 고유번호, 제목, 등록일, 그리고 내용 이렇게 해서 뭐 필드 개수가 현재는 4개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면.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데이터 노드 리스트도 역시 노드 리스트 형태니까 노드 리스트는 노드 리스트 get item 하면 이제 한 개의 아이템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j가 반복되면서 필드가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받아온 게 아이템 노드고요. 이거는 이제 노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받아온 노드 중에서 get first child가 널이 아니면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템 노드에서 get node name, 노드의 이름을 가져와라. 즉 태그 이름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태그 이름을 node name이라는 문자열로 기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노드 안에 get first child를 가져와서 get node value, 값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값을 node value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이제 키 값과 value 값이 이렇게 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키 값과 value 값이 올바르게 잘 나오는지를 로그에 출력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맵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키 값과 value 값을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put 메소드를 이용해서 키 값은 노드명의 대괄호를 해서 몇 번째인지 i번째 레코드에 대괄호 닫고 해서 이렇게 키 값을 정의를 했고, value 값은 여기서 찾아왔던 노드 value 값을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시맵에 키 value 형태의 데이터를 해독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i는 레코드의 개수만큼 반복한다는 거고, j는 필드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데이터를 다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맵에 모두 다 기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C++ 해서 C를 레코드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쪽 구문에서는 딱히 이제 C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이 C 대신에 I를 사용해도 되니까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요 부분을 조건문으로 묶어서 어떨 때는 해시맵에 기록하고 어떨 때는 해시맵에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C라는 이 변수를 이용해서 레코드의 개수를 해독해온 레코드의 개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다해서 전부 다 해독을 했으면 해시맵에 레코드의 개수를 기록한다. 어떻게? C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C라는 값은 인티저로 되어 있으니까 integer.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이 해시맵은 반드시 문자열을 키로하고 값을 키로해서 대입을 시키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시맵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있죠. 이 형식대로 데이터를 넣고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XML을 돔 파서를 이용해서 해독하는 부분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